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주는 두배불리TV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매일 장마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마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핫한지는 알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오를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제가 이번에는 반도체 트렌드를 한번 공부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최신화하면서 최근 이슈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최근 이슈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DDR5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치킨 게임 이슈가 있었습니다. 치킨 게임 이슈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리고 정부의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제 가격이 저점을 찍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아니면 거기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 중국에서 더 이상 반도체 기업들을 갖다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 치킨 게임 우려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분기 글로벌 디램 점유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40.6%,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9.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24.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점유율이라 치면 과거의 점유율은 어땠을까요? 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과거에 반도체 치킨 게임 있기 전에 디램 업체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 있는 키몬다, 이게 독일 기업이고요. LP다, 일본 기업인데, 이렇게 두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이 각각 9.6%와 1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 이제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키몬다가, 그리고 2011년에는 LP다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사업자, 그리고 1등인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장이 구축이 됐고요. 현재 또 치킨 게임이 시작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왜 그랬었냐?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감산도 하고 이제 캐펙스 투자도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인위적인 축소는 없다, 딱 선을 그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공장 대량으로 찍어낼수록 더 낮은 단가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하나당 100원에 이제 생산을 한다 칩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 120원에 반도체를 생산하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3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의 이제 손익분기점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낮기 때문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출혈을 보지만 더 높은 단가로 생산을 하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출혈이 더 크고 이제 적자 전환도 더 빨라질 수도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4분기 적자 전환이 확실시 됐고요. 내년 2분기까지도 적자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반도체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하락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전저점을 갖다가 도달했을 때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수 전저점이었는데 깔끔하게 이탈했죠.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준 모습인데, 이렇게 이탈한 것 자체가 치킨 게임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당분간 힘들 거야 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치킨 게임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여기 있는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에서 이제 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반도체 기업의 이익 하락이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만약에 줄일 경우 반도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겠지, 이런 순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가장 큰 피해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만약에 시장의 전망치대로 할 경우에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는 죽어도 치킨 게임을 할 거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분간 조금 힘든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이슈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투자 세액 공제율을 갖다가 최대 25%까지 상향시켜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현행에는 세액 공제율이 8%인데 이걸 갖다가 15%까지 상향시키고요. 그리고 2023년에 한해서 투자 증가분을 10% 추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25%고요.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업 섹터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을 되는 조건이 어느 정도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조 투자했으면 800억 원을 공제받았는데 1,500원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DXI 지수 반등입니다. DXI 지수는 DRAM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반도체 시리즈 1탄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DRAM이나 낸드 가격을 갖다가 지수화해서 이런 DRAM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가격이 이제 DRAM 가격과 연동된다 보시면 되는데 최근 12월 바닥을 찍고 이제 슬슬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완만해졌다는 건 이런 반도체 재고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반도체 감산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심리가 슬슬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DXI 지수는 반도체 투자하실 거면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있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번이나 출시가 연기되었는데요. 이제 오는 1월 10일에 인텔에서 차세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갖다가 초도 물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월부터 이제 양산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연기했으니까 양산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초도 물량 공급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DDR5를 받쳐주는 이제 서버용 CPU가 등장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냐면 일단 이 서버용 CPU 시장이 인텔이 점유율이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 DDR5를 지원하는 이 사파이어 레피즈를 갖다가 출시를 안 하면 그냥 다른 DDR5 관련된 제품 기판을 만들든 안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든 여기 끼워 넣지를 못하니까 관련돼서는 기업들도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그런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였는데 이게 양산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DDR5가 지금 DDR4 대비 높게는 50%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버용 CPU만 이제 나오는 거지 휴대폰이랑 그 컴퓨터용 쪽으로는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DDR5가 나오게 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데 이제 최적화되니까 저희가 향후에 이제 쓰는 메타버스 세계가 오거나 AI 세계가 올 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건데 그 기본이 이제 밑바탕이 깔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 저희가 넣진 않았는데 중국 반도체 굴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죠. 여기서 중국 당국에서 반도체 굴기 지원을 갖다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지만 최근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었고 이제 경기를 갖다가 다시 부양을 해야 됩니다. 부양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이제는 약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건 현재까지는 기사인 거고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PBR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삼성전자의 이 PBR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PBR 차트에서 재밌는 점은 1.0배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PBR 밴드상
1.0배에 가까워 왔을 때마다 항상 주가가 바닥이었다라는 역사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23년 지금 1.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가 바닥이라면 뭐 이제 크게 반등할지 안 할지 알 수 없겠죠. 다만 지금 현재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일시적인 반등 이후 박스권 장세를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하락세가 멈춰주더라도 한국 증시에는 훈풍이 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만 잡히더라도 분리해서 많이 하는 개별주들이 많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수가 못 가고 횡보하기 때문에 주도주보다는 이런 개별주의 장세가 펼쳐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 2개지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돼? 라고 하는데, 저희는 DDR5 종목 2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TLB입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도 냈었고요. 리포트 발간 이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올랐었지만 이제 다시 DDR5 출시가 다시 미뤄지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했고요. 하락했어도 출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 주가는 하락하다가 다시 지지선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다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살짝 이제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정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일정주가 아니라면 실제로 DDR5 초도 물량 공급 이후의 반응, 그리고 5월 양산까지 일정을 다시 한번 일정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나서 하염없이 하락만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58,300원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단기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단기 하락 추세는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데 주가는 이런데 가치는 어떠냐? 지금 PR이 3배 정도 됩니다. 3배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건설주랑 비슷한 밸류에이션이고 부담 없는 가격대인 거죠. 제가 예전에 한창 주목했던 가격대가 2만원대에서 25,000원대였는데 지금 거기보단 좀 비싸지만 그것과 비슷한 부근에 주가는 내려와 있고 이때보다 밸류에이션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블릭스 지표가 있습니다. 이 블릭스 지표에서도 이제 어제 오늘 매수 신호가 뜨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심텍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텍도 저희가 아마 보고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블릿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리포트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트렌드를 알아봤고요. 감사합니다.